향후의 그 미래의 그 전망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티어 1에 대한 그 이 자료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. 그 티어 1의 그 네 가지는 이제 과거 RCP와 많이 흡사합니다. 그래서 티어 1의 그 SSP 1 다시 그다음에 RCP 2.6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뭐 감축 노력도 많이 하고 적응 노력도 많이 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그런 경로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SP2의 그 4.5가 있고, 그 다음에 SSP3의 7.0, 그리고 SSP5의 8.5라는 그 네 가지 형태의 온실가스 그 시나리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온실가스 농도 경로에 따른 기후변화의 그런 전망 자료들을 이제 산출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티어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어떤 그 컴퓨팅 리소스라든가 이런 여력이 남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적응이나 아니면은 그 이 완화 노력에 따라서 똑같은 복사와 강제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패스를 따라가는지에 따라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7.0 같은 경우에는 SSP 7.0이죠. SSP 그 5, 8.5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여러 가지 그 종류를 나누어 가지고 이 온실가스 농도 패스를 조금씩 달리한 그 종류를 나눠 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영향들을 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래서 지금 저희 과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장 그 저농도인 SSP1의 2.6과 그다음에 SSP5의 8.5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양극단의 그 기후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좀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과거에 그 CE5 때 나온 그런 결과들과 어떤 비교 분석을 통해서 그 지금 CE6의 그런 전망들이 어느 만큼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나리오 산출한 작업은 굉장히 깁니다. 이 앞부분을 다 해야지만 사실은 미래를 다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다 따져보면은 사실은 거의 몇 천 년 이상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, 2년 정도의 적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급박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. 그래서 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나오는 기후변화 정보는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과거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들고 왔는데 뭐 기온 한반도에서의 뭐 기온이나 강수량의 변화 추세뿐만 아니라 뭐 폭염의 뭐 일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산출해내는 그 정보로 되어야 되겠죠. 그 외에 사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의 어떤 그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과학 정보를 어떻게 더 확대를 할 것인가가 사실은 고민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한 재작년에 분석을 한 결과 중에 하나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 한반도 안에서 그 온난화가 인위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발현되는 시기가 과연 어느 정도쯤에 올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왼쪽은 여름이고 오른쪽은 겨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 온실가스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온이 연도별로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연 변동폭을 나타내는 거고요. 이것이 온실가스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증가를 하는데 이 자연 변동폭을 넘어서는 시기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2040년대가 되면은 자연 변동폭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결국에 그 이 온실가스의 사실은 그 이 증가율에 따라서 이 기울기도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할 텐데요.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온실가스라는 어떤 강제력 때문에 이 여름이나 그 겨울 그 이 계절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자연 변동폭을 넘는 즉 이거는 이제 극한과 관련된 거죠. 어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폭염이 뭐 어마무시하게 왔잖아요. 사실상 그렇게 이 높은 이 맥시멈 템퍼레처를 찍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형태대로 과거에 우리가 겪어왔던 여름이나 겨울을 어느 시점에서 넘을 것인가라는 이런 연구들도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에 한번 그 계산을 해봤더니 오히려 여름이 겨울보다 더 이런 자연 변동폭을 넘는 수준이 더 빨리 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폭염에 대한 그런 대책이
어떻게 보면 겨울철 뭐 다른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먼저 적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거를 이제 RCP 시나리오 별대로 이렇게 쭉 해보면 여름철은 2.6이나 8.5나 거의 비슷해요. 그냥 30년대에 넘어가면은 그냥 이제 폭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틀립니다. 이게 뭐 한파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한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RCP 8.5 2040년대로 굉장히 빨리 이게 자연변속풍을 넘어섰지만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을 많이 시키게 되면 그 시기가 조금 더 뒤로 연장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강수량의 뭐 기본적인 추세뿐만이 아니라 이 RCP에 따라서 실제로 하천 강수량 극한이 과연 어떤 리턴 레벨로 오느냐.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그 강수량이 관측에서는 한 150mm다라고 했을 때 RCP 8.5는 그것이 한 200mm 가까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요. 왼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150mm 정도의 그 비가 관측에서는 이게 한 20년마다 왔는데 그게 RCP 8.5 정도 되면은 거의 그게 이제 한 중반기에는 한 15년으로 이제 당겨졌다가 그 다음에는 2100년도 부근에 와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한 200mm 정도는 계속 내리 그런 찬스가 오더라. 라는 식으로 어떤 그 극한 현상이 일어나는 어떤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이제 분석인데요.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 예측 모델은 뭐 기온 강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다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그 모델 결과들이 얼마나 맞는가는 이제 둘째치고 만약에 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찾아 나가겠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. 이거는 이제 그 한 15개 되는 그런 이 전지구 모델 그 시미5 결과들을 가지고서 동아시아 지역에 그러면 3월, 6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봄철이라고 불리는 그 봄철에 그러면 강수량은 분명히 좀 늘기는 하지만 과연 토양 수분도 같이 늘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. 그랬을 때 지금 시범 같은 경우는 강수량은 파랗게 쫙 늘고는 있지만 기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토양 위는 빨리 증발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D번 같은 경우는 빨갛게 증발도 같이 많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게 토양 상부 약 한 10cm 뭐 요 정도에 되는 그 토양 상부와 그다음에 이 전층은 거의 한 몇 미터 단위 이제 수준이긴 한데 그 토양 수분의 변화를 봤더니 이 상부는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렇게 노랗게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 토양 수분량이 이 상부에서는 좀 줄어들 것이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작물을 심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 상층에 있는 배추 이런 것 같은 뭐 이런 약간 좀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은 애들은 이런 토양 수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지구 시스템 모델 아까 기후변화 예측 모델 안에는 해양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양 안에 생지화학 과정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양 그 폐하의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을 해서 이게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 폐하가 pH가 감소가 되면서 점차 산성화된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지변 식생 그 모델 안에서 저희가 이제 C3, C4라고 해서 그 어떤 그 식생을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C3 식생 같은 경우는 쌀이나 밀 같은 그런 약간 곡류에 해당되는 식물이고 C4는 옥수수처럼 약간 좀 키 큰 그런 식물 분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게 RCP 8.5 정도로 이렇게 쭉 이게 온실가스가 증가되면 그러면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쌀, 밀 이런 이 생산 면적하고 옥수수 이런 면적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유출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결국 이거는 뭐 식량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런 그 정보들을 얼마만큼 잘 또 활용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저희의 또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